네, 포트폴리오 전략 들어보시죠. 오늘은 NH농협증권 여의도 프라임 지점 이현준 과장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과장님 먼저 오늘 전략 말씀해 주시죠. 예, 오늘 전략은 이제 별 전략 없이 그냥 저희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가겠습니다. 예. 네, 현금 비중 없이 4가지 종목 보여 계셨는데요. 이 전략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.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포인트 같이 들어볼게요. 사실 시장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, 그러니까 금리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미국 시장이 뭐 금리를 인상을 한 해 만에 뭐 테이퍼링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역사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뭐 1950년대부터 이제 여태까지 열었던 사이클들을 보게 되면은 금리를 실제로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통화 정책 유지가 될 거고요.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결국 돈을 계속 푸는데 테이프로, 그러니까 테이퍼링, 그 테이프에다가 그냥 ing 붙인 겁니다. 별거 아니고 테이프로 그냥 돈 그 나오는 걸 갖다가 조금씩 막겠다라는 얘기예요. 테이프 잘한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푸는 한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방향성이, 그러니까 뭐 신고점, 뭐 신고가 논란, 약간 이런 거 밸류에이션 논란 이런 거에서 좀 떠나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자. 물론 돌발 변수, 뭐 북한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시장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더 갈 수 있다.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종목 중에서 이틀 전에 대한해운을 신규로 매수하셨어요. 그 후로 사흘 동안 거의 10%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. 이 종목 좀 다시 한번 점검 들어볼게요. 네, 사실 뭐 이전에 추천한 것 중에서 더 오른 것도 많은데 요거 갑자기 또 말씀을 하시니까, 근데 뭐 더 오를 겁니다, 앞으로. 네,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, 지금 본질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어요. 본질 가치 대비해서.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과 우려감들이 좀 시장에서 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반응을 좀 뒤늦게 한 것뿐이지, 앞으로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이외의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좋은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 마지막으로 편입 관심주인데요. 뭐 지금 포트에 담겨있진 않지만 좀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들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. 예, 뭐 현대인포전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, 이거 말씀드릴 때 제가 일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지금 뭐 일본 소비세 인상 관련해서,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일본의 엔화가 양호해 뭐 우리 발목을 또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, 이 정책 자체는 이제 틀린 정책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.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통화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. 화폐 수량설이라는 게 있는데, MV는 이제 PY, 저희가 이제 MV는 PY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여기서 MV는 통화량 곱하기 통화 속도, 그리고 PY는 인플레이션, 물가 상승률 곱하기 GDP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 통화량이 돌아가는 속도, 요게 통화가 한 바퀴를 도는 거죠. 통화가 몇 바퀴를 돌고, 그리고 통화량이 얼마나 풀려 있으면 전체 이제 돈이 돌아가는 절대 가액이 나오고, 그렇게 되면은 이제 PY,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하고 총 GDP가 이제 똑같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. 이게 바로 이제 피셔의 화폐 수량설인데, 이 화폐 수량설 기반으로 봤을 때 일본 아베노믹스, 아베 정권이 주장하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일본이 10년 내에 디플레이션인데, 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키면서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겠다.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.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통화량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통화량이 많아져도 화폐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 통화량이 많은데 그러니까 GDP라는 게 한 나라의 GDP라는 거는 거의 뭐 1년 만에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. 이건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M이 늘면은 당연히 피가 오르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돼 있기 때문에, 그럼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건데, 일본 경제라는 게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은 그 대부분이 좀 노령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연금 소비자가 많습니다.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어떤,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라고 할까요? 그 근검 전략이 좀 되게 좀 일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속도는 변화시키기가 좀 어렵거든요.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그냥 돈만 계속해서 풀고 있고, Y는 계속해서 좀 하향 추세입니다. Y가 하향 추세, 그러니까 GDP가 하향 추세라는 거는 이거는 M만 가지고 이걸 갖다가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도 실패하고 결국은 정책도 실패하고, 그리고 과도하게 일본 정부가 부채만 줄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. 그렇게 돼서 우리가 엔화 강세를 추후에 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자는 측면에서 현대인포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, 그리고 오늘 신규로 이제 미동전자통신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저희가 이제 편입 관심 종목으로 좀 저희가 볼까 합니다. 이 미동전자통신 같은 경우는 ADAS 시스템, 그러니까 ADAS가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라는 건데,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자동차 전장화의 핵심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고,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 ADAS,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
눈이 되는 거거든요. 영상인식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. ADAS라는 게 영상을 통해서, 그러니까 카메라로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기 신호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. 그러면 향후에는 언젠가 저희가 이제 무인 자동차까지 이어질 건데, 그럼 무인 자동차로까지 이어지려면 결국 자동차에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, 그 눈을 통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휠을 갖다가 조정을 하고, 그 뭐 바퀴를 조정을 하고, 뭐 이런 식으로 또 스톱을 하고 제동을 하고 또 속도를 내고,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대신을 해야 될 건데, 그 눈을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ADAS 시스템, 영상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추천드리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급하게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천천히 보시고, 지금 당장 포트에 편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차후에 이제 주가가 눌리거나 또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저희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또 미동전자통신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포트폴리오 전략이었습니다.